대부분 많은 분들이 긍정보다는 부정에 좀 더 휩쓸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못했던 걸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근데 작심삼일밖에 못했다면 3일을 해냈다. 근데 이 작심삼일을 해낸 것을 정말 기억하고 또 이렇게 찾다 보면 내가 예전에 3일이 아니라 3주, 3개월, 3년을 해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긍정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으로 작은 성공 습관을 기억하는 것,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대장염이나 중이염, 역류성 식도염 또 굉장히 또 흔하게 많이 겪고 있으신데요. 이런 염증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을 때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 굳어지는 염증이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위염은 위궤양이나 위축성 위염이나 또 장상피 화생을 거치고 또 위암으로도 발전하는 아주 시작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건강 상태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염증이 많은 몸이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도시화, 문명화가 되면서 음식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자를 먹거나 여러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먹는 그런 특별한 행사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일반 식사보다도 가공식품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죠. 이 가공식품을 보면 단순히 그냥 과자나 빵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굉장히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또 많은 또 도시락 등 여러 많은 음식들이 있죠. 이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주식인 이 탄수화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식품 첨가물이 약 30에서 50종까지 굉장히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첨가물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성분, 화학 성분이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굉장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이 이제 염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대사 과정 중에서 우리의 소화기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이런 가공식품들이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 한국인들은 또 많이 초과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분입니다. 이 삼시세끼도 쌀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우리 주식 개념 때문에 우리가 쌀, 탄수화물을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탄수화물 외에도 밥 외에도 우리는 식후에 빵을 먹기도 하고 디저트를 먹기도 하고 또 그냥 간편하게 선택한 음료수 이런 것들에는 200ml, 300ml 안에도 15에서 20g이 넘는 당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양학회가 추천하고 있는 당분의 양은 하루에 130g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밥 한 공기 반 정도만 먹어도 그게 채워지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 당분이 굉장히 많이 높게 섭취가 됩니다. 이렇게 초과된 당분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산물, 쉽게 말하면 당 독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 당 독소가 몸에서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니면서 필요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 또 면역 세포들의 염증 반응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초과되는 당분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우리 옛날 시대에 비하면 옛날에 보릿고개 시대 또 옛날 시대에 비하면 단백질 섭취를 옛날에는 보양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연중 행사로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늘 날마다 매일 식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넓은 규모로 조사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 차이나 스터디, 중국 연구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콜린 캠벨이라는 교수님이 무려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 많이 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여러 대사산물이 쌓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모든 질환들은 염증과 무관한 질병이 아닙니다. 다 몸이 염증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질병들을 바로 지나친 동물성 섭취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질환에 노출돼 있다. 결국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
또는 아예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염증으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뭐 채식주의자나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도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5% 미만으로 또 일주일에 그냥 몇 번, 뭐 두세 번 아주 그냥 소량으로 먹는 거라면 우리 몸이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다고 봅니다. 저도 뭐 모임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매일 즐겨 먹진 않고 가끔 즐겨 먹는 정도로 저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좀 염증이 적은 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암을 정복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정말 그 우연하게도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국립암센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또 이 실험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실험은 요리와도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또 요리는 또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 요리하듯이 실험하면서 또 내 적성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연구직을 하면서 약 한 3년 정도는 많은 연구비로 다양한 실험을 해서 너무 재밌고, 또 이제 미국의 새로운 실험 기법도 배우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좋았는데, 이 연구원이라는 이 삶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또 그 일에 또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단백질을 찾아서 이 단백질을 잡는 항체를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암세포에서 이 단백질을 찾아서 이렇게 실컷 실험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이거 효과 없네, 아니네 하면 또 다른 단백질을 또 찾고, 또 다른 단백질을 또 찾고, 이 느낌이 마치 바다 모래 아래서 진주 찾는 게임인 거예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그래서 다른 거 하고.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300번, 500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일까? 나는 이 인내의 과정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제가 7년 재직하는 기간 동안 신약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단 몇 년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아주 큰 이상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이 일이 또 맞을까라는 또 물음표를 또 갖게 된 거죠.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재밌어 할까를 늘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바탕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존재다.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성, 취향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누구나 뭔가 하나는 다 기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는 그 20, 30대 많은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였습니다. 요것만큼 내가 좀 연구하고 싶다. 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연히 이제 해독을 경험하고 해독과 영양으로 너무 쉽게 살을 빼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또 이걸 통해서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남들에게 그냥 무료로 상담하다가 그냥 강의라는 기회를 하게 되고, 또 책을 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제가 막 언제 이걸 해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고, 어떤 돈과 명예를 우리가 많이 또 추구하기도 하는데, 저 역시 이 돈과 명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아서 이게 이 사회에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이 과정을 계속 해 나간다라면 가장 그냥 자기에게 맞는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이제 20대, 30대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도 떨어지고 여러 세포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부분들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중년 이후에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좀 오류로 알고 있는 지식은 바로 꼭 쌀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이제 자료 조사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가 당뇨 전 단계 인구가 당뇨 인구 600만 인구를 포함해서 2200만이 넘는 충격적인 자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주식을 먹고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면, 당뇨 인구가 이렇게 많다라면 한 번쯤 주식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우리가 쌀을 먹는 나라인데 주식이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이제 많은 건강서와 또 많은 건강한 분들의 이 건강법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중에 이 쌀을 먹는 비율이 15%에서 20%만 추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거의 100세 이상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의사들의 의사라고 알려진 조엘 펄먼이라는 의사도 음식 피라미드에서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게 과일, 채소, 버섯류, 해조류입니다. 과일은 40%까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채소, 버섯류는 정말 마음껏 드셔도 되고, 통곡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영양학회에서도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를 130g 정도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 130g을 오로지 쌀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식사법 대신에 이 탄수화물은 과일에도 들어있고 채소에도 버섯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이 탄수화물을 쌀밥을 통해서보다 과일,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를 통해서 늘려가시고 쌀밥을 절대적으로 줄이시는 식단을 하는 것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쌀밥, 빵, 과자, 면 종류 음식들, 또 떡이나 이런 혈당 상승을 빨리 일으키는 음식들이 다이어트에서는 굉장히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혈당 상승이 빨리 되면 이 당분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사용되지 못하고 일단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는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을 또다시 축적시키는 상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조절해야 되는 음식이라면 양념이 진하게 되어 있는 음식들. 다이어트 하면서 정말 약간 클린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서 체중을 조절하실 텐데 갑자기 양념 치킨을 드신다거나 이렇게 매운 떡볶이를 드신다면 입맛이 또 다시 바뀌어 버립니다. 입맛이 한번 이렇게 여러 진한 양념들로 오염이 되면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또 어렵고 의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다이어트 할 때 5가지 맛을 모두 충분히 누리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욕구 5가지 맛이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당분을 올리지 않고도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 또 매운 걸 너무 좋아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야채 볶음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평상시 먹었던 그런 음식들보다 좀 5가지 맛을 살린 이런 요리들을 조금 노력을 해서 개발하신다면 충분히 다이어트를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또 맛을 다 느끼면서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너무 의지가 약해져서 예전의 음식을 나도 모르게 손이 뻗쳐서 떡볶이를 먹었다,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그렇다면 해독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클렌징 스무디, 특히 이제 과일 함량보다는 채소 함량을 좀 많이 넣어서 클렌징 스무디를 만들어서 바로 마셔주시면 그래도 몸에 있는 또 독소들을 해독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올라가는 것을 또 바로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기 전이나 드신 후에 과일과 채소를 이용해서 좀 해독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자주 해먹는 클렌징 스무디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사과, 당근 갈아서 많이 먹습니다. 이럴 때 당근은 익히지 않으면 좀 그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당근은 반드시 익혀서, 사과와 당근, 여기에 만약에 채소를 더 넣고 싶다라면 케일을 더 넣어도 좋고 양상추나 양배추, 오이,
파프리카 이런 걸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또 저는 편리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바나나와 양상추를 같이 갈아서 마셔도 좋고요. 해독이 되면서 면역까지 같이 올리면 더 좋잖아요. 면역 주스로도 많이 마시고 있는 게 바나나 두유 그리고 아몬드를 몇 개를 갈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굉장히 이제 든든하기도 하고 또 몸의 면역 세포에 좋은 성분들이 있고 위 점막이 또 튼튼해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주스입니다. 대신 이제 주스를 드실 때는 반드시 과일과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하나 넣는다라면 그것에 1배수나 2배수 정도의 채소와 물을 같이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과일끼리 갈면 이 혈당이 굉장히 빨리 상승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한 달 정도를 만약에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갈아서 드셨다. 오로지 과일만. 그럼 저혈당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과일 주스를 갈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드셨는데 저혈당 증세가 온 것 같다. 어지럽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최대한 씹어서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주스 형태를 원하신다면 과일과 이거에 2배수가 되는 채소와 물을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한 섭취가 되겠습니다. 마음 관리에 있어서 2가지 저는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연예인처럼 생각하라입니다. 연예인들은 몸이 재산이잖아요. 자기 건강을 또 아름다움을 첫 번째로 여기는데 당연히 연예인이니까 예쁘지 라는 생각보다는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 의식에는 나는 반드시 건강해야만 한다. 나는 계속 날씬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살이 찌지 않고 지금까지 몸무게 변화가 많이 없었는데 한 3, 4kg만 쪄도 저는 굉장히 예민해져서 어떻게 하면 살을 좀 씹고 힘들지 않게 뺄까를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살이 쪄서 옷의 사이즈가 바뀌는 거, 요거를 전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 첫 번째로 나는 정말 건강하고 예뻐질 수 있다. 예뻐지고 싶다. 이런 강한 의식. 첫 번째로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해주시고요. 2번째로는 다이어트라는 과정, 또 건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요구로 합니다. 그럴 때 이 긍정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으로 작은 성공 습관을 기억하는 것. 낙관 회로를 만들어가는 연습인데요. 세계적인 권투 선수인 타이슨도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성공을 계속 누리고 싶고 그 감탄을 만끽하고 싶어서 일부러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대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처음엔 쉽겠죠. 이기니까. 그런데 이길 때마다의 그 성취감, 승리감을 계속 기억을 해서 그 다음은 조금 더 어려운 상대, 그 다음은 조금 더 어려운 상대 해서 결국 세계 이제 최고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내가 해낸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긍정보다는 부정에 좀 더 휩쓸리기 쉬운 것 같아요. 소문도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에 더 빨리 퍼지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못했던 걸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근데 작심삼일밖에 못했다면 3일은 해냈다. 근데 이 작심삼일을 해낸 것을 정말 기억하고 또 이렇게 찾다 보면 내가 예전에 3일이 아니라 3주, 3개월, 3년을 해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낸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축하해지고 그 느낌을 또다시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간다라면 반드시 원하는 건강의 목표 또 다이어트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